스프링클러라든가 설비나 오후수관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되는데 그 밑에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은 세입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낮게 느껴지겠죠. 전용부에는 그런 배관이 없어서 좋아. 사실 5층밖에 못 올라가는데 저희 건물은 이제 7층까지 올라갔습니다. 7층까지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거는 용적률을 더 먹은 얘기가 아니고. 안녕하세요, 황금돼지입니다. 논현동에 시행하고 있는 현장 앞에 나와 있는데 저 뒤에 있는 건물이 8번째 개발을 하고 있는 거고, 직접 개발하는 거 말고도 수강생들이나 저희가 시행을 대행해주는 PM도 30개 가까이 했거든요. 그래서 주변에서 얘기하는 게 황금돼지가 이제 시행하는 거는 건물이 대체로 다 예쁘고 높게 잘 짓는다라는 소리를 꽤 많이 듣고 있습니다. 이제 최상층 7층이고 뷰가 뭐 뒤에 가면 다 보이잖아요. 중개사님 모시고 한 지금 3-4번 왔거든요. 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요 블럭에서 왕은 맞아. 그건 다 인정하고 가더라고. 주변에 이제 건축사분들이 잘 도와주신 덕도 있지만 기획을 할 때 주변 건물보다 조금 더 상품성 있게 고민을 해서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하고 있는 건물도 이 주변 건물 대비해서 압도적으로 높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짓는 건물들은 공실 걱정 없이 지금까지는 임대가 잘 나갔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짓는 건물이 왜 주변 건물보다 다 높고 상품성이 좋느냐라고 했을 때 그 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용적률을 더 먹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생각보다 건폐율에 있습니다. 이 땅이 90평이에요. 3종입니다. 3종이면 건폐율이 50%니까 땅의 50%만큼 먹을 수 있는 거죠. 45평만큼 먹을 수 있는 건데, 그리고 이제 3종 같은 경우에는 용적률이 250%예요. 건폐율을 50%만큼 먹었을 때 용적률이 250%라고 하면은 5층으로 짓는 게 다예요. 50%, 50%, 50%, 50%, 50% 이렇게 되면은 250%니까 사실 5층밖에 못 올라가는데 저희 건물은 이제 7층까지 올라갔습니다. 7층까지 올릴 수 있었다라는 거는 용적률을 더 먹은 얘기가 아니고 건폐율을 줄였다는 얘기죠. 건폐율을 무조건 다 먹는 게 능사가 아니고 그 주변에 임대를 놓을 때 최적의 상품 그런 크기를 봤을 때 거기에 맞게 건폐율을 조정을 하고 높게 이제 하는 것도 하나의 이제 전략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고. 그래서 요 이제 입지가 가로구역 높이 제한 규제가 있다 보니까 최대 25m까지밖에 못 올립니다. 그래서 이 건물은 24.5m예요. 그 안에서 최대한 용적률은 먹어야 되다 보니까 층고는 생각보다 강남의 다른 여타 건물 대비해서는 조금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대신에 실질적으로 안에 쓰고 있는 임차사 입장에서는 최대한 느껴지는 층고는 높게 하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좀 기법을 적용을 했습니다.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됐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빠뜨린 말이 있는데, 빨간색 다각으로 된 그 다세대 건물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낮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주택은 또 용적률이 중요한 게 아니고 건폐율을 무조건 다 먹어야 돼요. 주택은 보통 다가구는 3개 층, 다세대는 4개 층. 어차피 용적률을 다 쓰고 싶어도 층수라는 규제가 먼저 있기 때문에 한 층당 면적을 최대한 많이 먹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주택은 건폐율이 중요하고요. 상업용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은 그냥 그 입지에 많이 쓰는 사무실의 크기라든가 임대료의 사이즈, 타겟에 맞게 건폐율을 조정을 하고 용적률을 다 먹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정리하면 상업용은 용적률이 중요하고 주택은 건폐율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2종이랑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있는데 2종은 건폐율이 60%고 3종은 건폐율이 50%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소형에서 건물을 지을 때 주택은 2종이 좋고 상업용은 3종이 괜찮은 겁니다. 다만 중소형이 아닌 중대형으로 넘어가는, 예를 들면 아파트라든가 오피 도생이나 이렇게 큰 거를 지을 때는 주택도 3종이 괜찮습니다. 우리 땅은 3종이니까 용적률은 많이 쓸 수 있는데 건폐율은 50%지만 굳이 50%를 다 쓰진 않아도 된다. 물론 저희는 다 쓰긴 썼습니다. 부동산 강의 앉아서 배워봐야 투자할 때 또 물어보실 거잖아요. 어차피 지식 전달은 AI가 훨씬 잘합니다. 부동산은 직접 보고 경험하고 사람을 많이 만나봐야 하는 분야예요. 특히 건물은 개별성이 강해서 더더욱 현장에서 답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비싸고 긴 정규 강의는 폐지하고 금액은 낮추면서 이론은 핵심만 짧게 하고 임장, 견학, 실습 위주로 준비했습니다. 4주간 소수 정예로 이론을 넘어 현장에서 함께 배우는 실전 노하우 스터디, 8월 26일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 땅 같은 경우에는 높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연면적을 많이 늘리기 위해서 층수를 쪼개다 보니 층고가 낮아진 거고, 체감 층고를 높이기 위한 전략으로 그 사이에 설비라든가 이런 거를 넣는 거를 보여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공사하고 있는 우리 현장이고, 이 옆에가 그 빌라죠. 그 사이에 담벼락이 있습니다. 보통 이 담벼락 때문에 이제 민원이 시작돼. 옛날에 지은 담벼락들이 경계에 맞게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이게 경계입니다. 국토정보공사에서 나와가지고 이 경계를 찍어준 거예요. 근데 이 담벼락이 우리 땅을 먹고 있지. 담벼락이 요만큼 더 와야 돼요. 그 다음에 반대쪽은 우리가 먹고 있어. 저쪽은 좀 땡기고 앞에는 우리가 조금 열고 하는 걸로 이제 협의를 하는데, 그러려면 이 담벼락을 부수고 새로 해야 되겠죠. 처음에 이거 착공할 때 여기서 민원이 엄청 셌거든. 시공사에서 좀 있으면 재개발해야 될 것 같은데 새로 다시 빌라를 짓는다거나 할 때 우리가 좀 도와주겠다 막 그러니까 약간 호의적으로 변했었는데, 골조가 끝나고 돼가니까 금전적인 거 플러스 이것저것 막 해달라라는 요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뭐 그런 것도 어떻게 협의를 했는지 같이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하는 한번 소개해드렸던 영상이 있어요. 그때 뭔 얘기를 했지?
아무튼 그거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고 지상 한번 가보시죠. 여긴 지금 3층인데 골조 공사가 끝나고 외벽 공사를 하고 있어요. 영농 쌓기도 하고 어떤 데는 그냥 쌓기도 하고 해서 좀 다르게 했어요. 이 땅이 한 90평 가까이 되거든요. 3종이니까 45평입니다. 건축 면적이. 공용부를 빼더라도 30평 중후반대 되는 전용부인데 여기에 이런 기둥이나 하나 없이 효율적으로 쓰기 위해서 끝에만 이렇게 기둥이 있게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지하기 위한 보가 생각보다 두껍습니다. 스프링클러라든가 설비나 오후수관 이런 것들이 다 지나가게 되는데 보 밑에 이런 것들이 내려오면은 세입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낮게 느껴지겠죠. 이런 관통 슬리브를 많이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최대한 올려달라고 얘기를 했고 여기도 보면 설비 이런 배관들이 층간으로 이동하는 것들은 요 계단실에 있습니다. 전용부에서 나오면 계단실이 있고 엘베가 있고 뒤쪽에 소화수조라든가 소화관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지나가는데 여기에 이게 지나가다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지나가지 메인 배관이. 그러니까 요 위에도 관통 슬리브로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가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나 통신 이런 것도 이렇게 배전함이 따로 있죠. 다 공용부로 빼서 전용부가 최대한 깔끔하게 한 겁니다. 아, 배 아파. 사실 여기 개방감이 되게 좋습니다. 실내에서 쓰는 입장에서는 개방감 되어 있는 게 더 좋긴 하죠. 여기만 올라와도 주택이랑 간섭이 없죠. 베란다 공간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3종인데 국도로가 8m가 있습니다. 1조사선 영향을 덜 받겠죠. 2층부터 7층까지 똑바로 올라갑니다. 내부 전용부의 면적이나 구조는 전층 비슷하다. 아, 배 아파. 어떡하지? 아, 나 배 아픈데? 큰일 났네. 커피 갔다 올까? 이 인서트 찍을래. 보온재를 지금 싸고 있거든요. 근데 이거 빨간색으로 안 해도 돼요? 보온재를 굳이 빨간색으로 해야 되는 법적 사항은 없고 나중에 띠만 붙이면 돼요. 여기 노콘하고 색상을 봤을 때 여러 가지 보온재가 있었는데 빨간색보다 훨씬 난데요. 다른 현장은 어떻게 했어요? 다 이런 톤이긴 해요. 여기가 지금 어두워서도 그렇게 보이는 걸 수 있어요. 위층 한번 갔다 내려가실까요? 뭐 위에 볼 거 있어요 근데? 전망을 보셔야죠. 아, 전망? 전망 어둡겠지 뭐 시장은. 아, 여기 7층. 여기는 그러면 왜 빨간색이에요? 여기는 석고가 쳐져요. 이게 꼴배기 싫으니까 최상층은 마감을 쳐요. 근데 이 색상이 맞는 것 같은데요? 나중에 또 청구하실 거잖아요. 아니에요. 그건 맨날 청구한다 그랬어요. 이게 그러면 요 가지까지 다 가나요? 요거만 빼고 여기까지 다 가격해요. 그럼 괜찮을 것 같은데 저는. 근데 어쩐 일로 연락도 없으시 또 급습하셨어요? 연락 마음속으로 했는데 갑자기 보고 싶을 때도 있잖아요. 저는 그렇죠. 대리님하고 이상하다 싶으면 계속 통화하고 있어요. 퇴사하면 안 돼? 네? 퇴사하면 안 돼? 퇴사요? 지하 한번 내려가 보시죠. 이 안쪽에 함이 설치가 되긴 해요. CCTV 함. 추가 비용 달라는 얘기는 안 합니다. 그냥 이쁘게 해주세요 그러면. 대표님, 여기에 유리가 껴지고 나면 내부 온도하고 외부하고 차단이 되기 때문에 저번처럼 결론은 많이 안 일어날 거예요. 소방문도 달아야 되는 거죠? 셔터 있죠? 안전 차원에서 셔터를 추가적으로 해달라고 공무원이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중에 밀폐가 되고 여기 전열 교환기가 돌아가면 크게 결론은 문제가 안 된다. 전열 교환기는 어디에 설치돼요? 위에 이제 설치하죠. 덕트로 해가지고. 덕트 배관. 상단부 배관 상단으로 지금 지대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디요? 그 위로? 덕트 본체 저기 있고 이만한 거. 덕트 배관이나 이런 게 다 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 같은데 이거. 이 설비는 언제 공사해요? 마감하기 전에. 전열 교환기하고 에어컨하고 같이 설치할 거니까 지금은 너무 일러요. 그래도 여기가 오수랑 상수 이런 배관은 없네. 전용부에는 그런 배관이 없어서 좋아. 민원 얘기 잠깐 좀 해주면 안 돼요? 일단 합의서 초안을 보내드렸어요. 내부적으로 검토한 다음에 협의를 한 다음에 얘기를 해주겠다. 지금 기다리는 상황인 거고요. 담장 관련된 이슈는 요거 부셔가지고 다시 하는 거, 그 다음에 나무 잘라가지고 없애달라는 거예요. 주차장 바닥 보수공사. 그 다음에 실내? 실내는 틈틈이 저희가 가가지고 애로사항들 해가지고 정리를 해드리고 있고요. 30년 넘게 된 건물이다 보니까 공사로 인해가지고 크랙이 발생해가지고 문이 주저앉아가지고 현관문이 안 열리고 이런 내용들 자체가 전부 다 오래돼서 그래서 저번에 사후조사 했을 때도 그걸 관련돼서 크게 문제는 없다. 아무튼 민원 좀 잘 좀 해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또 이 현장 진행되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